안녕하세요, 호디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치도와 인면도 렌더링 걸 때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하이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이 박스 셀렉트 렌더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렌더링 걸기가 쉬웠는데, 그 이상 최신 버전에 갈수록 가면서 그 옵션이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스케일에 맞춰서 배치도와 인면도 렌더링을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요, 렌더링 걸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서 렌더링을 걸어서 아마 리터치를 하기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스케일이 전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렌더링을 거는 방법 배울 텐데요. 이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한 스케일에 의해서 삽도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면도와 배치도는 이 스케일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A3를 600배를 축소하는 거죠. 그 600배들을 축소해서 스케일을 표현을 했다 그런다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A3로 걸 거잖아요. 그러면 A3에 맞는 사각형을 일단 그려줍니다. 먼저 가로가 자,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줬습니다. 자, 가로가 420mm, 그 다음에 세로가 297mm죠. 자, 이러면 이게 1대1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A3로 렌더링 걸 1대1입니다. 1대1. 그러면 이제 600배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 사각형을 600배를 키워주면 돼요. 600배를. 자, 600배를 키워주면 되는데, 그럼 이 스케일을 어떻게 키우느냐? 지금 보면은 유틸리티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보면 리스케일 월드 유니치라고 있어요. 지금 이 옵션 기능이 없는 분들은요, 여기 보면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편집에서 이 리스케일을 찾아서, 자, 빈 슬롯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추가된 리스케일 월드 유니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 스케일을 키워줄 건데요. 예, 클릭하시고 리스케일 눌러주시고, 이 씬을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 씬으로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적용된, 이 입력된 이 스케일의 수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이 지금 모델링 한 것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셀렉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을 600배로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 어디 외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동 툴에 가서 클릭하시면 지금 X축으로는 이렇게, Y축으로는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비포트상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0으로 다 맞춰주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 중앙으로 이렇게 사각형 스케일 박스가 옮겨지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각형 스케일 박스를 렌더링을 걸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치도 영역은 이렇게 이 영역 내만 렌더링 걸리면 돼.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영역의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각형의 A3 박스가 지금 600배가 키워진 거잖아요. 그 600배가 키워졌다는 것은 이 600배 키워진 거 안에 이 렌더링 박스가 들어가면 스케일을 정확하게 600대 1로 렌더링을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일 박스를 이용해서 스케일 박스를 렌더링 걸려면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이제 블로업이라는 렌더 셋업 모드가 있거든요. 자, 렌더 셋업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보면 렌더에 이 블로업이 있습니다. 블로업이 있는데, 이 블로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 리전 셀렉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된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이 영역만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죠. 그 렌더링 사이즈는 우리가 A3 사이즈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2480-1754.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종이 사이즈는 지금 A3인데, A3니까 1대1이죠. A3는 1대1인데 이 박스는 600배를 키운 겁니다. A3를 600배를 키웠으니까 지금 A3라는
렌더링 사이즈 안에 600배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을 렌더링 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600배를 축소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600배를 키운 상태에서 렌더링은 1:1 A3 사이즈 렌더링 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600배를 축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블로우의 이 영역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는 이 스케일 박스를 선택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렌더링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셀렉트, 이게 셀렉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두께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께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얘가 오브젝트라고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인으로만 되어 있으면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살짝의 두께만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 정도만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각 박스, 이 스케일 박스는 렌더링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채널도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V-Ray 프로퍼티스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요, 이 매트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주고요, 매트 포 리플렉션도 체크를 해줍니다. 왜냐면 렌더링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옵션의 항목은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이 알파 컨트리뷰션이 1.0일 때는요, 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채널이 생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을 마이너스 1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채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암기예요.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1은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채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눌러주고 렌더링을 걸 건데요. 아마 렌더링 걸면 백발백중 렌더링이 탈 겁니다. 자, 렌더링이 이렇게 타죠. 왜 그러냐면, 자, 이 V-Ray 선을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V-Ray 선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탑뷰에서 렌더링 걸었을 때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렌더링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컬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노출 값을 전혀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V-Ray 선이 타버리는 겁니다. V-Ray 선 라이트로 인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렌더링에 가보면 엔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엔바이러먼트에 보면 익스포저 컨트롤 있죠. 노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V-Ray 익스포저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자,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옵션들이 많이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ISO. 자,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렌더링을 걸어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값이 있죠. 8.0, 그 다음에 ISO 80 이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그대로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모드에서 From V-Ray 카메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 넘버 값 8,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200, 이렇게 다 이게 옵션들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꺼지냐? 이 카메라의 옵션을 그대로 노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들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걸어 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렌더링 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렌더링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로업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면 이 스케일 렌더링이 정확하게 스케일에 맞춰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요. 배치도와 인면도 렌더링 거실 분들은요, 스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업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이 스케일을 대략적으로 해서 렌더링 걸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신 분들은 앞으로는 배치도 인면도 렌더링 걸었을 때, 물론 스케일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배치도의 이미지만 렌더링 건다 그런다면 굳이 블로업으로 렌더링 거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스케일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정확하게 스케일에 맞춰 렌더링 걸어달라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블로업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 직접 3D Max를 켜서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 해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래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꼭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건축 CG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이 인테리어 CG가 위주다 보니까요. 외부 건축 CG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테리어 CG와 외부 건축 CG는 엄연히 전혀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비슷한 부분들보다도 좀 상향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델링하는 방식이나 또 V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리터치라는 또 후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외부 건축 CG를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실물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렌더링으로만 끝나는 인테리어가 아닌 외부 건축 CG는 정말 많은 작업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 작업을 포토샵에서 할 건지, 아니면 매핑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모델링으로 작업을 할 건지, 또 이런 방법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건물의 스킨들이나 디자인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모델링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렌더링 걸다 보면은 이제 꺼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용량이 커서, 파일의 용량이 커서.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무적으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건축 CG를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포기를 하고 혼자 하다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가서 인테리어를 배워서 외부 건축 CG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오래 이 건축 CG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외부 건축 CG 쪽, 또 특별히 이제 리터치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호호 디자인의 블로그를 보시고 또 공부를 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또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문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서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 디자인이었고요.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